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졸업은 진작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각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26년간 정치를 하면서 정책통으로 활동해 왔습니다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제공한다. 유토피아에서나 상상할 만한 구상이 우리 정치에서 실제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소개된 것은 꽤 됐습니다만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공론에 붙여진 것은 누구보다 이재명 지사님의 공이 큽니다.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반가운 일이고 같은 당의 일원으로서 이 지사님의 기여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 여러모로 공부해보고 토론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숙고 끝에 갖게 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료 정치인의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편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 지사님으로 인해 실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진지하고 면밀한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말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 시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는 언제나 기득권의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제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추진할 당시에도 정관계는 물론이고 학계, 언론계에서 나라 망한다는 걱정과 공격이 많았죠. 노무현 정부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그랬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따져보면서 저 또한 그런 보수적 관념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늘 기성관념과 부딪히게 마련이지만 새롭고 급진적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죠.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우선 기본소득제는 가성비가 너무 낮습니다. 기본소득 주창자인 파레이스는 GDP의 25%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작년 우리 GDP 기준으로 475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총액이 232조 원입니다. 이 지사님은 연 100만 원 정도로 시작해보자고 제안했고 최근에는 연 50만 원으로 수정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월 8만 원 혹은 4만 원 정도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액수이지만 이를 위해서도 연 52조 혹은 26조가 소요됩니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성비가 낮은 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만 돌아올 뿐입니다. 둘째는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면 불평등 상태는 지속됩니다. 이 지사께서는 동일하게 나누어 주되 과세를 통해 형평을 기하자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효과도 불분명한 기본소득을 실시하려고 국가대개인 조세개혁을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요? 국민들이 우선 소액이라도 받아보고 효능을 느끼면 증세에 동의해 줄 거라는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 지사님은 기본소득을
불평등을 개선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 진작으로 경기 순환을 돕는 경제정책이라고 옹호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저마다 다름에도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소액이나마 모두에게 나눠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재정이 지원되어야 소비가 늘어날까요? 소비 여력이 충분한 부유층에게 지원해봐야 자기 돈으로 쓸 걸 나라 돈으로 쓸 뿐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당장 쓸 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얇게 나눠 모두에게 줄 게 아니라 절실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일전에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지삭게 막 풀자와 덜 풀자라는 단세포적 논쟁을 하지 말자고 한 이유입니다. 올해 1분기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도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한 덕분입니다. 나아가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생산과 소비 양면에 투자해야 합니다.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 분야에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기본소득론자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일자리가 사라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지만 정부가 기초과학과 혁신기술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은 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민 생활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당장의 먹거리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입니다. 넷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에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201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동 소멸론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래 실업이 만연할 거라는 주장은 불확실한 반면 기본소득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실시될 미국 뉴욕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인 앤드류 양은 대표적인 기본소득 옹호론자입니다. 지난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앤드류 양과 경쟁한 버니 샌더스는 기본소득은 자동화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도전에 대해서 혁신을 통해 좋은 성장을 이루고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 시민들에게 연대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관보다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입니다. 다섯째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 각자가 이 일을 통해 사회적 필요를 충족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는 돌아갑니다. 근로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무차별적으로 먹고 살 만한 돈을 제공한다는 것은 배짱이가 개미를 착취하는 구조를 낳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을 받고도 근로의욕은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본소득이 아니게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이 안 되기에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해지는 것이겠죠. 반면에 기본소득만으로 생활이 유지된다면 근로할 유인은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일의 가치를 침식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소득 활동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는 과정이죠. 케네디 대통령께서 1962년 미 항공우주국을 방문했을 때 청소 담당 직원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몫의 일을 통해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50년 전의 일화입니다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새겨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확보된 백신의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가을녘에는 일상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민생에 남긴 상처는 여전할 것입니다. 23년 전 외환위기에 처한 나라를 인수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하시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끝내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그러합니다. 빠르고도 평등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구휼과 시혜에 그치던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격상시켰습니다. 4대 보험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혀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도입하여 전 국민연금 시대를 열고 지역별, 직장별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출범시킨 것도 민주당 정부의 성과입니다. 국가 재정의 20%에도 못 미치던 복지 예산을 30% 가까이까지 끌어올린 것도 노무현 정부가 이룬 성과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혁신 역량 강화에 투자해왔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복지국가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하나씩 교정하고 극복하면서 문재인 케어 시대에 도달한 겁니다. 이제 와서 방향을 180도 바꿔 기본소득을 하자는 건 맞지 않은 일입니다. 복지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 나가야 하고 수요 파악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면 될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시작한 국민의 소득 파악 작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박차를 가해 머지않아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수급자의 물리적, 심리적 불편 또한 줄어들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금 복지가 아니라 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복지를 버리고 기본소득을 깔자는 건 비유컨대 목욕물 버리자고 애까지 버리는 격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이 지사님은 복지도 늘리고 기본소득도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미국 속담에는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가지기도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상이한 두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복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해보자고 하니 아주 소액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국가재정은 50조씩 드니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렇잖아도 재정 여력이 달리는데 국민 세금을 실업용으로 허투루 쓸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제 관료들만 나무란다고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를 잘 설계하는 것은 정치가의 책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정치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참 뼈아픈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정치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오른 정치인들은 보다 투명하고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과할 정도의 성찰과 자기 검열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담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담대한 회복이란 빠른 회복, 평등한 회복,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 경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미래 생산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인 인적 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국가의 저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 아시죠? 지금 우리의 위기는 미래를 대비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그리고 두 어깨에 강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